네, 시장을 이겨라 주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어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세우도록 합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섭섭할 것 같습니다. 금리다. 금리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하고 트러블을 만드는데 일단 뭐 FOMC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여서요. 네.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시점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확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6월 FOMC에서 다음번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많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그렇죠. 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는 좀 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7월이냐 9월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7월에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페드는 당장 7월 달에 하기에는 아직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페드로 인해서 안도렐리가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준 결과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다음은 동결이 아닌 인하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는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안도렐리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떡줄 사람은 아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네, 시장에서 벌써 몇 개 내놓으라고 정해가지고 네, 시장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점도표 그리고 점도표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 단어 한마디 이런 게 훨씬 더 심리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런가 하면 네,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금 같은 이제 안전자산, 금값도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이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될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흐름들을 자세히 보면 시장이 안도렐리를 보이기는 하나 금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스위스 주식시장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좀 꼽히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채권 금리라든가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왔던 상황이 과거 1990년 이후에 4번 중에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경기를 방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경기 침체로 갔던 때가 2001년, 2008년이고요. 1995년이랑 1998년은 인하를 하고도 침체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1995년이랑 1998년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와 좀 다른 이유,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자산시장 버블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2001년과 2008년은 IT 버블, 주택시장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른 1995년과 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가 이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지표가 올라올 것이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급격하게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흐름도 예측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FOMC는 당장 뭐 이번 주에 있으니까 FOMC 이후의 시장 흐름이 궁금한데요.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요. 또 미중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었어요. 네, 지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는 중국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재정 정책에 대한 룸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 좀 시장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GDP 대비 중국에서 제공하는 재정 적자 규모가 한 3% 정도 되는데 IMF에서 다른
다른 상대국과 비교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재정적자 규모는 6%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재정적자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중국이 가장 많은 재정적자를 썼을 때가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한 4.6% 정도였거든요. 지금이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6% 정도의 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카드를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때 쓰지 않을까, 미리 쓰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기 이전까지는 중국 정책 모멘텀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격화가 돼서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는 이런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단은 지지된다라는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중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로서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횡보장세 박스권이라고 하면 하단 상단은 대충 지금 설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하단 같은 경우는 뭐 2000 초반, 2000 정도, 201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2000을 잠시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흐름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2070, 2050 정도로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2170 정도가 이제 페드의 안도랠리 요인으로 저희가 상단 보고 있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6월 겪어온 대충 레인지 범위 안에서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게요. 뭐 아직 이번 주 또 모양새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섹터는요? 네, 일단 저희는 뭐 코스피 지수가 2200까지도 가기 어렵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어서 전략은 지금 6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을 보시면 건설이라든가 기계, 뭐 남북 경협주, 뭐 5G, 지배구조 이런 한국 고유의 모멘텀을 보유했던 업종군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민감재, 뭐 산업재 소재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흐름이 뭐 6월까지 또 7월까지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건설기기 지배구조 한국 고유 모멘텀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컨센서스가 좀 올라오는 업종군은 IT 가전이랑 자동차입니다. 워낙 약세주가 전년 대비해서는 한 단계 더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IT 가전 자동차 중심으로는 조금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6월 지나면 이제 또 2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뭐 무섭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말이죠. 예, 환율이 우리가 이제 원화가 약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환율 효과가 좀 또 긍정적인 실적으로 나타나기를 좀 기대도 해봅니다. 예, FMC 이번 주에 봐야 되고요. 이후에 그럼 또 주목해야 될 남은 이벤트 정리해주고 가시죠. 네, 이제 최근에 시장에 나온 이벤트들이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중동발 이슈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반독점 규제라고 해서 뭐 하이테크,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중 불확실성 6월 말에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이 부정적인 악재가 너무 나쁘지 않게 흘러간 라는 안도 요인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분위기는 크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하단을 지지하는 좀 밋밋한 흐름, 방향성이 좀 없는 흐름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주식 비중을 지금 담는다면 대략 현금과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일단은 6월 말 이슈가 크게 긍정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짙어질 수 있어서 현금 종 비중을 좀 더 주식보다 높게 뭐 60대 40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